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루비 커뮤니티 소식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나올 주요 버전 업데이트 소식부터요. 또 개발자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의 개정판 소식도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AI 스타트업이 투자를 크게 유치했다는 소식, 또 실제 개발할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루비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같이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소식인데요. 바로 루비 4.0.0 발표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군요. 네, 루비 창시자 마츠모토 유키히로, 저희가 보통 마츠라고 부르죠. 이 마츠가 다음 주요일 릴리스 버전을 4.0.0으로 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깃허브 커밋 기록으로도 딱 올라왔고요. 네, 맞아요. 3.x 버전 나온 지도 꽤 됐는데 드디어 메이저 버전이 4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건 뭐랄까 상당히 상징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메이저 버전 번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요. 그냥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고 꽤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큰 변화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이전 버전하고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변경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어의 설계 철학이나 아니면 주력하는 방향성에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 어찌 보면 반연합니다. 근데 아직 어떤 혁신적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변화가 포함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에요. 아, 아직은 비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뭐랄까, 큰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설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네요. 근데 마침 이런 변화의 시기에 딱 맞춰서 좋은 길잡이가 될 만한 책 소식도 같이 들어왔어요. 아, 책 소식이요? 네, 러슬 올슨의 정말 유명한 책이죠. 엘로퀀트 루비 2판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 명저. 네. 드디어 개정판이 나왔군요. 네, 이번 판은 루비 3.4 버전을 기준으로 내용이 완전히 업데이트됐고요. 특히 패턴 매칭하고 동지성에 대한 새로운 챕터가 추가됐다고 해요. 오, 패턴 매칭과 동시성. 중요한 주제들이죠. 네, 이 책이 단순 문법 나열이 아니라 루비스럽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혹시 이 책의 개정 방향을 보면 루비4가 나아갈 길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엘로퀀트 루비는 루비 커뮤니티에서 뭐랄까 거의 루비 철학 입문서처럼 오랫동안 여겨져 온 책이거든요. 네,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디자인되었나? 이걸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루비다운 코드를 짜는 법을 알려주죠. 루비다운 코드.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개정판에서 새롭게 강조된 패턴 매칭이나 동시성 이런 것들은 최근 몇 년간 루비가 꾸준히 공들여서 발전시켜온 영역들이에요. 아, 최근에 계속 강조되던 부분들이군요. 맞습니다. 패턴 매칭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훨씬 간결하고 우아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동시성은 여러 작업을 효과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처럼 처리할 데이터 양도 많고 빠른 응답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는 정말 필수적인 역량이죠.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네. 이 두 가지 주제가 책에서 비중 있게 가려졌다는 건 루비가 이런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요구사항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따라서 루비4에서도 이런 방향,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더 우아하게 풀고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진화가 계속되거나 어쩌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루비스럽게 생각하는 법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루비의 미래 방향성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와, 그렇군요. 언어의 철학을 아는 게 미래 예측에도 도움이 된다니 이거 참 흥미로운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루비 생태계는 이런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의 기여나 활력 이런 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오픈소스는 커뮤니티가 핵심이죠. 맞아요. 마침 아주 반가운 수상 소식이 있습니다. 스탠 로시가 루비 프라이즈 2025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오, 축하할 일이네요. 네.
루비 커미터 중 한 분인 오크라 마사후미 씨도 스탠로의 열정과 헌신을 언급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요. 공식 발표 페이지를 보니까 그가 젊은 개발자에서 시작해서 루비 발전에 정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인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멋진 스토리네요. 네, 루비월드 컨퍼런스 현장에서 직접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수상 소식은 사실 커뮤니티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아, 건강함의 지표군요. 네, 스탠 로시처럼 꾸준한 열정을 가지고 코드 기업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에도 이렇게 적극적인 개발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 나도 기여하고 싶다. 내 기여가 의미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극이요. 그렇죠.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특히 그 공식 소개 문구에서 젊은 개발자에서 의미 있는 기여자로 성장했다? 이 부분을 강조한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루비 커뮤니티가 새로운 인재를 환영하고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아, 포용적인 분위기 중요하죠? 네, 오픈소스 생태계는 결국 이런 개개인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가 모여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비 프라이즈 같은 시상은 단순한 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런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과 인재 양성이 결국 루비4와 같은 언어 자체의 발전 그리고 지속적인 생명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커뮤니티의 에너지가 결국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셈이군요. 그렇죠. 선순환인 거죠. 이런 건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루비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례군요. 네, 루비 기반의 AI 스타트업인데요. 캡터스 AI라는 곳이 무려 7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700만 달러 시드 투자요? 대단한데요. 네, 상당한 규모죠. 아이리나 나자로바 씨가 전한 소식인데 웰링턴 매니지먼트라는 투자사가 주도를 했고 또 유명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를 비롯해서 레벨 펀드, 펠리온 벤처 파트너스 같은 여러 투자사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야, YC까지 참여했군요. 네, 이 캡터스 AI는 주로 주택 수리나 청소 같은 홈 서비스 산업 분야의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AI 기반 고객응대 플랫폼이라고 해요. 아, 홈서비스 업체 타겟이군요. 네, 전화 응대부터 예약 접수, 후속 조치까지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24시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와, 정말 그렇겠네요. 인력 부담을 확 줄여주겠네요. 그렇죠. 곧 열릴 SF 루비 컨퍼런스에서 데모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시드 단계.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700만 달러라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요. 네, 이건 단순히 루비가 스타트업에서 쓰이는구나 이 차원을 넘어서 루비가 여전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데 아주 매력적인 기술 스택으로 선택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AI라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도 성공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대로 입증한 사례라고 봅니다. AI와의 결합, 이게 중요하군요. 를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 캡터스 AI의 사례는 루비가 자동화나 AI 기반 서비스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네, 적용 분야가 넓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Y 컴비네이터 같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나 주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결정했다는 건 이들이 캡터스 AI 팀의 기술력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 루비라는 기술 기반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투자자들의 확신이 느껴지네요. 네, 루비의 강점인 높은 생산성이나 개발 속도가 AI라는 첨단 분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개발자들의 일상에 가까운 기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 도구인 카말, 이거 쓰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조셉 스트리브니가 카말 2.8 버전부터 지원되는 로컬 도커 레지스트리 기능을 소개했어요. 로컬 레지스트리 지원. 이거 기다리던 분들 많았을 텐데요. 네, 기존에는 도커 허브 같은 외부 서비스에 이미지를 올리고 받아오는
올라오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 서비스 없이도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을 주는 건가요? 이 기능은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 절감하고 속도 향상이겠죠. 아, 비용과 속도. 네, 다커허브 같은 웹위즈부스는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컬 레지스트리를 쓰면 당연히 그런 비용이 안 들죠. 다커 레지스트리라는 게 뭐 간단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창고 같은 건데요. 이걸 외부 서비스가 아니라 내 컴퓨터나 내부 네트워크 안에 직접 구축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아, 내부에 창고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이미지를 외부 인터넷망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네트워크 지연 없이 훨씬 빠르게 이미지를 빌드하고 서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사이즈가 크거나 빌드를 자주 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속도 개선 효과를 정말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속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지 전송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로컬 네트워크나 회사 내부망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보안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죠. 아, 보안까지. 네, 외부 서비스의 장애나 정책 변경 같은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배포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카멀은 내부적으로 NetSSH라는 보안 접속 도구를 써서 서버랑 통신하고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술로 서버가 로컬에 있는 레지스트리에 안전하게 접근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기술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군요. 네, 소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루비 온 레일즈를 만든 37000가 자체 인프라에 하버라는 오픈소스 레지스트리를 구축해서 쓰는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카멜 사용자들도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개발 환경의 독립성이나 통제권을 높여주는 아주 실용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편리해지겠네요. 개발 환경 설정이나 비용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개발하다 보면 이렇게 편리한 기능도 있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아, 그럼요. 늘 있죠. 최근에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date.parse 메소드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공유되었어요. 아, 데이트다 팔스요. 이거 은근히 말썽을 부릴 때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2025년 11월 11일처럼 네 자리 연도로 쓰면 예상대로 날짜 형식이 아니라고 딱 오류를 냈는데 네, 그건 정상이죠. 근데 25년 11월 11일 이렇게 두 자리 연도로 쓰면 오류가 안 나고 엉뚱한 날짜, 예를 들면 서기 0025년 11월 11일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허, 0025년이라니 황당했겠는데요. 네, 여기서 개발자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왜 네 자리 연도는 오류를 내면서 두 자리 연도는 슬쩍 잘못된 값으로 통과시켜버리는 걸까요? 네, 이거 정말 겪어보면 당황스러운 문제죠. 특히 여러 나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국제화 I1N 환경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는 함정입니다. 아, 국제화 환경 문제군요. 네, 핵심 원인은 루비의 기본 날짜 파서, 그러니까 데이트.parse가 연, 월, 일 같은 한글 혹은 한자 같은 비라틴 문자들을 날짜의 일부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한글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죠. 2025처럼 네 자리 숫자는 아, 이건 연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교적 잘 판단하는데 25처럼 두 자리 숫자 뒤에 연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이게 2025년을 줄여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 25랑 연이라는 다른 문자열의 조합인지 혼동하는 거죠.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기본 데이트 팔스는 주로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YYYY, MMDD나 MMDDYYY 같은 형식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다양한 형식, 특히 이런 비라틴 문자가 포함된 형식에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냥 쓰면 위험하겠는데요? 맞아요. 단순히 데이트.parse를 쓰고 오류 처리만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날짜 입력을 받으면 그 입력이 어떤 언어와 형식으로 들어왔는지 파악해서 YYYY, MMDD 같은 표준 형식으로 먼저 변환, 그러니까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아, 표준 형식으로 한번 바꿔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25년 11월 11일
이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이건 한국어 형식이고 두 자리 연도니까 2000년대를 붙여서 2025년 11월 10일로 바꿔야겠다. 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네네. 아니면 date.strpstr이 이라는 다른 메서드를 사용해서 %y년, %m월, %d일처럼 날짜 형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안전하죠? 형식을 직접 알려주는 거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입력된 언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날짜 형식을 순서대로 시도해보는 좀 더 똑똑한 국제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직접 구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네, 확실히 그게 좋겠네요. 이 사례는 결국 사용자 입력을 처리할 때 얼마나 다양한 에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국어 환경을 고려한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시스템은 과연 이런 다양한 입력을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을까? 하고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오류가 안 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잘못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꼭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이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 루비 생태계의 여러 소식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루비 4.0 예고와 엘로컨트 루비 개정판 소식으로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고요. 네, 미래가 기대되죠. 그리고 스텔로 씨의 수상과 칵테스 AI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커뮤니티의 건강한 활력,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네, 커뮤니티와 실용성 모두 중요하죠. 또 카말의 로컬 레지스트리 지원처럼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개선 소식이나 데이터 닷팔스 이슈처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하나로 쭉 깨어보면요. 루비 생태계는 여전히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네, 언어 자체는 루비사라는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엘로컨트 루비 개정판에서 보셨듯이 패턴 매칭이나 동시성 강화 같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지향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네. 또 개발을 돕는 도구들, 카말 같은 경우는 개발자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죠. 개발 효율성도 증대되고 있고요. 그렇죠. 커뮤니티는 스탠로 씨 사례처럼 새로운 기여자를 키워내고 그들의 성장을 축하하면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활력이 느껴지죠. 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와 결합해서 캡터스 AI처럼 실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확장성도 보여주는 거죠. 네. 물론 데이트 파스 이슈에서 봤듯이 국제화 처리와 같은 기술적인 과제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네, 숙제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루비는 과거의 명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미래에도 개발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응력과 지속적인 진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응력과 지속적인 진화.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의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루비가 동시성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또 AI 스타트업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등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루비 개발자들은 기존의 루비가 주로 사용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을 더 자주 마주하고 해결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분석하는 일, 혹은 좀 더 시스템 깊숙한 곳을 다루는 프로그래밍,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분야일까요? 루비의 강점인 개발 생산성과 그 표현력을 무기 삼아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앞으로 루비가 어떤 분야에서 활약할지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루비 생태계의 최신 동향을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